근데 끝나고 오세요. 네. 오늘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우부터 간단하게 리뷰를 하면은, 저번 시간에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게 뭐냐? N차 미분 방정식, N차의 에, 인풋이 항상 0일 때, 이때 yt를 푸는 거였죠? 이때 yt는 어떻게 된다? 커이피션트에 2의 si, i는 1스터에 이런 식으로 항상 솔루션이 나오게 돼요. 여기에서 si는 어떻게 구하나?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을 쓸 수가 있어요. 얘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은 Sn 여기 A0로 할까요? A0 붙여도 되고 아니 AN을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데 첫 번째를 그냥 나머지 다 AN으로 나눠주면은 처음을 그냥 1이라고 가정할 수도 있어서 이게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고 이 n차 방식을 풀면은 솔루션 S가 나오잖아요. 그 하나하나들이 SI가 됩니다. 그럼 이 SI가 있었을 때 이게 제너럴한 폼이 되고 CI 값들은 어떻게 결정되나? 이니셜 컨디션이 있어요. Y0가 Y의 제로, Y의 제로, N 마이너스 0, Y, N 마이너스 이니셜 컨디션이 어떠한 상수 값들로 정해져 있으면 이게 결국 N개 이퀘이션이라서 이거 CI를 N, N개의 CI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에 대해서 배웠고 또 두 번째로 뭘 배웠냐? real SI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뭘 결정하냐? 스테빌리티. SI가 컴플렉스 넘버일 수도 있는데 SI가 알파 플러스 베타 제이라고 하면 이 알파만 따지는 거고 그냥 리얼 넘버라면 그냥 SI의 리얼 넘버 그대로 가져와서 이 리얼 파트가 0보다 작아야지 스테이빌리티가 결정이 된다. 왜냐? 2의 3t라고 하면은 쭉 발산하는 거고 2의 마이너스 3t라고 하면은 쭉 감소해서 0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t가 무한으로 갔을 때 무한으로 가냐 0으로 가냐를 따지는 거고 리얼 넘버가 0보다 작아야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스테이블하다. 이게 스테이빌리티를 결정하고 3번 타임 콘스탄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타임 콘스탄트 타우라고 하는데 보통 타우가 2열 이 SI 팔트의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타임 콘스탄트는 각 루트 솔루션 SI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마다 타임 컨스턴트를 가지고 있고 보통 시스템에서 타임 컨스턴트라고 하면은 전체 시스템에서 도미넌트한 SI가 있을 거예요. 이 SI를 보통 이렇게 플러스를 해서 리얼과 이미지너리 했을 때 뭐 여기 폴이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하면은 얘는 뭐 마이너스 6이고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럼 2의 마이너스 6t, 2의 마이너스 3t, 2의 마이너스 4t, 2t. 이거에 더함이 되는 거잖아요. y가. 물론 상수가 없겠지만.
했을 때 얘는 훨씬 더 빨리 감소하고 얘는 천천히 감소하니까 얘가 결국 전체의 감소하는 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애라서 보통 얘만 따지면 되긴 합니다. 그걸로 전체 시스템의 타임 컨스턴트를 대략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타임 컨스턴트가 그러니까 SI가 리얼 SI의 절대값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2였고 4였고 6이었을 때 얘가 빠른이었잖아요. 패스트 리스폰스였으니까 그것에 네네. SI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타우 타임 컨스턴트는 커지는 거고 그게 패스트 리스폰스다. 그런 측면에서 타임 컨스턴트를 정의를 합니다. 나중에 조금 더 타임 컨스턴트에 대해서 할 건데 보통 세틀링 타임 오늘 할 건데 타임 컨스트의 3배가 돼.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배운 거였고 오늘 배울 내용은 힘이 들어갔을 때 폴스 리스폰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 전에 배웠던 거는 프리 리스폰스였죠. 힘이 없었을 때, 컨트롤 인풋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폴스 리스폰스니까 이제까지 썼었던 제너럴한 OD 상황을 푸는 거예요. 제너럴한 OD라고 하면 컨트롤 인풋이 M차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OD에서 이니셜 컨디션이 되죠. 이 호모제니어스 솔루션, 여기 U가 U부터 UM까지가 다 0일 때, 우항이 다 0일 때, 이걸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라고 했잖아요. 반대로 얘가 존재할 때를 파티큘러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게 존재할 때 얘를 만족하는 해 Y를 찾았어요. 어떠한 솔루션을 찾으면 어떠한 솔루션도 any solution is called a particular solution. 왜 우리가 이렇게 particular solution과 homogeneous solution을 나누냐? 얘를 YH라고 하고 얘를 YP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particular solution을 하나 찾았어요. 그리고 homogeneous solution을 찾았어요. homogeneous는 이게 0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값을 더하더라도 이 값이 그냥 0이라서 YP에 어떤 값을 더하더라도 얘는 그냥 YP랑 사실상 동일한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도 솔루션이 그대로 돼요.
사정대수에서도 어제 이렇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배웠었던 것 같은데 AX는 0일 때 X가 솔루션이면은 AX는 B일 때 솔루션이 뭐 X 해시면은 이걸 또 더해도 솔루션이니까 이게 합쳐져서도 솔루션이 되는 거지. 여기서도 그래서 호모지니스 시스템이라고 하고 여기에서도 호모지니스라고 합니다. 똑같이. 그런 측면에서 이 전체의 값을 풀기 위해서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랑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데 단지 파티큘러 솔루션을 하나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프리 리스폰스에서 찾았을 때는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으로 n개의 루트를 찾았고 n개의 루트로부터 이 제너럴한 솔루션을 찾았고 제너럴 솔루션에서 그 CI를 결정하기 위해 코에피션트를 결정하기 위해 이니셜 컨디션을 썼잖아요. 여기에는 한 가지 과정이 더 추가가 되는데 정리를 해줬으면 사실 2번만 여기서 추가가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써서 n개의 루트를 구했고 근데 여기에서는 파티큘 솔루션을 어떻게든 하나를 찾아내야 됩니다. 파티큘러 솔루션, 컨트롤 인풋에 대해서 만족하는 파티큘러 솔루션을 찾아내면 제네럴 솔루션은 이 파티큘러 솔루션에다가 이걸 더한 거,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더한 형태가 제네럴한 솔루션이고 이 제네럴한 폼에다가 똑같이 이 CI 커이피션트를 n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니셜 컨디션이 n개가 있고 그 n개의 CI 커이피션트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파티큘러 솔루션을 찾아야 된다. 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제로 봅시다. 우리가 맨 처음에 풀었던 문제긴 한데 y 다트 플러스 yt는 2 이니셜 컨디션이 y0가 0에 처합시다. 첫 번째,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s 플러스 1이냐 x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리고 컨트롤 인풋이 사실 주어져야 풀 수 있는데 컨트롤 인풋이 그냥 1로 일정하다고 합시다. 즉 우리가 풀고 있는 문제는 y 더 플러스 y는 2예요. 이걸 예전에 우리는 적분 형태로 바꿔가지고 풀기도 했어요. dy 플러스 y는 2. 이거를 그러면은 2-y분의 1 dy dt에서 적분해가지고 풀어줬죠. 아니면 뭐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가지고 역변해가지고 풀 수도 있어요. 근데 파티큘러 솔루션을 찾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찾냐?
만약에 얘가 스테이블하지 않는 시스템이다 라고 하면은 y가 발산할 거잖아요. 발산은 영어로 다이버지인데 y가 이렇게 발산하는 시스템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딱히 고민을 한다거나 뭐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뭐 의미가 없는 시스템이고 y가 컨버지 한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사실 s가 마이너스 1이니까 2에 마이너스 t잖아요. 그래서 컨버지 해요. 그걸 알고 있기도 한데 보통은 다이버지 하지 않고 우린 컨버지한 시스템을 스테이블한 새로운 영어 단어가 왔습니까? 이는 발산이란 뜻이고 얘는 수렴한다는 뜻인데 스테이블한 시스템을 대해서 따지는 거기 때문에 수렴을 한다고 하면은 t가 마이너스로 갔을 때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는 어차피 y 다시 0이 돼요. 수렴을 했기 때문에. 그럼 수렴을 한 상황에서 y 다시 0인데 이 식을 만족하려면 y는 2죠. 그러니까 y의 스테이트는 2인데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파티큘러 솔루션이 될 수 있죠. 우리는 솔루션 하나만 찾으면 되니까 파티큘러 솔루션은 어떠한 솔루션도 찾으면 되니까 얘를 그래서 yp라고 합시다. 그럼 제네럴한 솔루션 폼이 yp는 파티큘러 솔루션 2 더하기 c1 2에 s1t인데 s1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t 이렇게 이렇게 제너럴한 솔루션이 되고 이니셜 컨디션 y0 값이 0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0을 더해주면 10원은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래서 yt는 2 마이너스 2m을 지죠. 이런 식으로 제네럴하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플랫을 해보면 처음에 0에서 시작해서 2로 수렴하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한 가지 추가적인 개념을 배울 텐데 미니멀 리얼라이제이션이라는 우리가 y다 플러스 y는 어, 2u다 플러스 u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떠한 u에 대해서도 y가 2u이면 y 닷은 y가 2면 y 닷은 u 플러스 2u가 되겠죠. 2u 다시고 y는 2u니까 네.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y가 2u이면은 해를 만족해요. 이 식 자체를 만족해요. 그럼 파티큘러 솔루션이 될 수 있어요. 이러한 시스템을 트랜스퍼 펑션으로 구해보면 ys는 gs, us잖아요.
그래서 GS를 구하는 건데, GS가 결국 어떻게 나오냐? S 플러스 1에 2S 플러스 1. 이 말은 S 플러스 1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함부로 없앨 수가 없는 게, S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면은, 뭐 정의가 안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that well-defined system.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게 여기 분모에, 분모가 0인 걸 0으로 만드는 S를 폴이라고 하고, 분자의 S가 0으로 만드는 것을 제로라고 하는데, 폴과 제로가 같은 값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시스템이 넌 미니멀한 시스템입니다. 조금 더 다시 쓰면, GS가 ANSM 플러스 OS 플러스 H, ENS 플러스 리버러스 문제. 이 분자의 S를 만족하는 SI를 제로라고 하고, 이 분모의 식을 만족하는 SI를 각자 헤드를 폴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스템에서 폴과 제로가 이렇게 겹치는 게 없는 거. S 플러스 S들이 같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겹치지 않는 시스템을 미니멀 하다고 부릅니다. 반대는 논 미니멀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미니멀한 시스템에서만 다룰 거기 때문에 이를 잘 고려하진 않을 건데, 논 미니멀 하는 것을 고려하진 않을 텐데, 거의 대부분. 어쨌든 이게 없어야 된다는 것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해야 될 게, 우리가 프리 리스폰스에 대해서 스테이빌리티를 배웠어요. 근데 컨트롤 인풋이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스테이빌리티를 정의하냐? 인데, 사실 컨트롤 인풋의 ut는 임의의 함수잖아요. 임의로 내가 막 컨트롤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사인으로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익스포넨셜로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스텝으로 일정하게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하게 내가 컨트롤을 막 넣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스테이빌리티를 어떻게 정의하냐가 관건이에요. 그랬을 때 보통 정의하는 방법은,
리니어 시스템에서 아니 꼭 리니어 시스템일 필요는 없지만 시스템에서 컨트롤 인풋이 들어갔을 때 스테빌리티는 이 바운디드 인풋, 바운디드 아웃풋 비보 스테이블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서 우리의 컨트롤 인풋은 시간에 따라서 막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는 함수인데 이게 바운디드 되어 있다는 것은 맥스와 민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맥스와 민의 범주 안에서 컨트롤 인풋을 어떻게든 막 넣으면은 yt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얘도 어딘가에서 맥스와 민이 있고 그 안에서만 이렇게 놀게 된다. 그 안에서만 이렇게 수렴하게 된다. 그게 결국 기본 스테이블 위치를 정의합니다. 이게 바운디드가 안 돼 있다. 얘를 무조건 어딘가로 벗어난다. 라고 하면은 스테이블한 시스템이 아닌 거고. 그랬을 때 중요한 요소가 어떨 때 이 비보 스테이블 하냐가 결국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미니멀을 배운 이유가 여기 있는데 미니멀하고 리니얼한 시스템은 비보 스테이블 하는데 이게 if and only if라는 뜻입니다. if and only if 말은 길게 썼지만 프리 리스폰스에서의 스테이빌리티의 컨디션과 같아요.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으로 구해진 이 SI의 리얼 파트가 다 0보다 작으면은 기보 스테이블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리니어한 시스템이고 미니멀한 시스템이다라고 하면은 이 비보 스테이블과 프리 리스폰스의 스테이블이 컨디션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스테이블하다라고 하면은 어렴풋이 그냥 비보 스테이블이든 프리 리스폰스 스테이블이든 따지지 않고 그냥 시스템의 스테이블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같아요. 이는 얘는 미니멀하고 리니얼 시스템에서만 적용이 되고 널리니얼 시스템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보 스테이블과 프리 리스폰스의 스테이빌리티를 따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널리니얼 시스템을 지금 다뤄주진 않으니까 지금 배우는 건 아니니까 얘네들이 같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 유용한 게 컨트롤 인풋을 우리가 모르더라도 어떠한 함수인지 모르더라도 내가 어쨌든 바운디드만 되어 있다는 가정만 하면은 스테이블하다는 것 자체가 그게 생각보다 간단한 조건이잖아요. 프리 리스폰스 스테이빌리티랑 같은 조건이니까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가장 간단한 컨트롤 인풋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가장 간단한 컨트롤 인풋이 컨스턴트하게 뭐 UT는 뭐 이렇게 일정하게 컨트롤 인풋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조금 더 제네럴하게 표현해서 UT를 어떤 컨스턴트한 밸류로 만들어주는데 모든 t가 0보다 클 때, 0 이상일 때 이러한 컨트롤 인풋을
스텝 인풋이라고 부릅니다. 스텝 인풋의 엄밀한 정의는 t가 0보다 적으면 ut는 0이 돼요. 그래서 이 ut를 t에 관해서 나타내면 함수가 0이었다가 딱 0인 시점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유지하는 형태의 컨트롤 인풋인데 이렇게 딱 올라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얘를 스텝, 얘가 계단이잖아요. 스텝 인풋이라고 부릅니다. 어차피 우리는 시스템에 대해서 t가 0보다 작을 때를 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t가 0보다 클 때만 따지고 그럼 어차피 안 따지니까 왜 얘를 굳이 0으로 해야 되냐? 다른 값으로 해도 상관없지 않냐라고 할 때 우리가 뭐 결국 컨트롤 인풋에 딜레이를 있고 시스템이 있다고 했을 때 얘를 쉽게 뭐 t를 3초만큼 3초 이후부터 스텝 인풋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 전에는 컨트롤 시그널을 안 주고 있다는 신호를 잘 파악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스텝 인풋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럼 스텝 인풋은 일정한 값만 주고 있으니까 바운디드 인풋이에요. 바운디드 됐다는 것은 맥스와 민이 정해져 있다는 건데 맥스와 민이 정해져 있는 딱 범위 안에서만 인풋이 죽어 있잖아요. 그래서 스텝 인풋에 대해서는 소리 리스폰스의 스테빌리티를 따지면은 이게 결국 비보테빌리티와 연계가 됩니다. 즉 모든 폴이 네거티브 리얼 콜을 가지면은 스테이블 하게 돼. 그랬을 때 시스템을 어 예시를 들어보면 트랜스퍼 펑션 자체가 뭐 s 플러스 1이 있을 수 있고 s제곱 플러스 s 플러스 1.25분의 1.25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2분의 s 플러스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풀은 f는 마이너스 얘는 s는 0 마이너스 0.5 플러스 마이너스 j s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j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의 각자 리스폰스를 따져보면 그림을 그리다가 가져왔어요. 제가 그리는 것보다 실제 자료가 더 예쁘니까. 음. 얘가 s가 마이너스 1일 때예요. 리얼과 이미지너리에서 폴이 여기에 위치해 있을 때. 얘의 스텝 리스폰스는 이렇게 됩니다. 유닛 스텝 리스폰스니까 U 바가 1이라는 거죠. 매그니튜드가 1이라는 거. 그랬을 때의 반응은 이렇게 되고요. 폴이 두 개가 이렇게 허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미지너리 파트가 있을 때 이렇게 폴이 두 개가 생기는데 그 상황 마이너스 1 플러스 J네요. 얘일 때는 얘 두 개니까 얘 두 개가 이렇게 하는 세컨드 올더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되고요. 얘는 이러한 오버슛이 없고 얘는 오버슛이 발생해요. 반대로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폴이 있어서 더 크니까 여기서 봐야 될 게 얘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잖아요. 네거티브 리얼 파트가. 1로 갈수록 패스트 리스폰스예요. 얘가 제일 패스트하다는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얘의 수렴이 더 빨리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얘네들이 파란색과 노란색이 조금 더 느리게 반응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을 오버슛,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언더슛이라고 합니다. 이건 좀 굉장히 특이한 현상인데 얘는 왜 나타나냐? 여기에서의 제로가 있어서 그래. S는 2에 제로가 있어가지고 폴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러한 언더슛이 안 나고 얘랑 비슷하지만 이 주황색이랑 비슷하지만 시스템의 리스폰스가 조금 더 슬로우하니까 아마 뭐 어, 이렇게 되려나요? 뭐 이런 느낌으로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제로 때문에 특이한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제로는 되게 여러 가지의 특이한 현상들을 만들어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다뤄볼 거예요. 그리고 얘는 또 다른 플롯인데 얘는 폴이 시스템이 그 S는 그러니까 양수일 때의 시스템이라서 각자 S-1분의 1, S제곱 마이너스 S 플러스 1.25, 네, 1.25, S제곱 플러스 1분의 1, S분의 1. 이럴 때의 시스템이야. 그럼 폴이 이때 각자 S가 1, 0.5 플러스 마이너스 J, 플러스 마이너스 J, 0. S가 1일 때는 2의 T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이렇게 쭉 발산하는 형태의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발산을 해요. 그래서 점점 스케일은 계속 커지는데 0.5 플러스 J에 대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J에 대해서는 얘가 두 번째 시스템이죠. 두 번째 시스템이 이렇게 되는 거고. 아,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 이미지너리 엑시스에만 있어요. 우리 폴의 크기에 그 2의 네모티에서 네거티브 팔트가 없고 이게 0이잖아요. 그러니까 매그니튜드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사인일 때는 그렇고 얘가 0일 때는 그냥 일직선으로 쭉 증가하는 형태. 또 다 언스테이블해요. 언스테이블한데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개념으로 얘 자체는 계속 발산하니까 언스테이블하고 이 2의 S제곱 플러스 1분의 1 얘의 경우에서만 특별하게 얘는 어떠한 값을 유지하기 때문에 말지널리 스테이블하다. 언스테이블한 시스템 중에서도 말지널리 스테이블하다. 이런 식으로 스텝 리스폰스에 대한 반응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각자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실 더 연구를 할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고 싶었던 것은 보통 스텝 리스폰스를 따지면은 아이고 스텝 리스폰스뿐만이 아니라 폴스트 리스폰스의 일반적인 형태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이러한 시스템이 될 뿐이고 아웃풋이 이렇게 나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예전에 타임 컨스턴트만 정의를 했는데 타임 컨스턴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중요한 시간 변수들에 대해서 배우고자 TR2PTS가 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Y반은 스테디 스테이트 밸류고요. 그리고 Y가 이렇게 실험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TS는 세틀링 타임이라고 해서, 왜 그랬지? TS. 어떠한 시스템이 이렇게 스테이블해요. 그러면 스테이블하다는 것은 결국 이 스테디 스테이트 밸류로 수렴을 한다는 거잖아요. 수렴을 했을 때 이 스테디 스테이트 밸류와의 오차가 5%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시점. 그게 안정화된 시간이잖아요. 그걸 세레딩 타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꼭 5%라고 이렇게 단정하진 않고 이게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세틀링 타임의 시간이긴 하지만 뭐 우리가 맘대로 1%, 2%의 세틀링 타임을 정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TP 그림만 보면 딱 알 수 있을 것 같은 게 P고 맨 위에잖아요. 피크 타임. 그러니까 어떤 이게 아웃풋이 있었을 때 가장 피크를 찍었을 때 언제 찍냐 그 시간을 CP라고 하고 이 피크 타임일 때의 크기 오버슛 피크 오버슛을 정의를 하면은 그때의 아웃풋에서 스테디 스테이트 밸류를 빼주고 이걸 스테이트 스테이트 밸류로 나눠주는 이게 스테디 스테이트 밸류 기준으로 얼마나 이렇게 넘어갔냐 그래서 오버슛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이유가 이 스테디 스테이트 밸류는 결국 컨트롤 인풋에 대해서 정의가 되잖아요. 위치가 뭐 스텝 인풋이면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뭐 4일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은 결국 스테디 스테이트 밸류로 나눠주기 때문에 똑같은 오버슛의 값을 가지게 돼. 그 오버슛은 컨트롤 인풋의 크기와 상관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TR이라는 선인데 이 TR은 보면 이 Y 바에 처음으로 도달하는 타임이 스테디 스테이트 밸류가 있죠. 이 스테디 스테이트 밸류에서 쭉 올라갔을 때 딱 도달했을 때 그 처음으로 도달하는 타임. 이걸 와이드 타임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결국 이 포스트 리스pon스의 시간에 관해서 나타내주는 변수들이고 이 피크 타임, 라이즈 타임, 세리링 타임을 조사하면서 얘네들의 특성이 어떻다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얘는 항상 이렇게 오버슛이 있을 때 만든 시스템인데, 그 전에 예시만 봐더라도, 이 파란색 예시만 보더라도, 파란색 예시만 보더라도, 오버슛도 없고, 스테디 스테이트 밸류에 도달하지도 않잖아요? 저러한 시스템 자체를 오버댐프드, 이렇게 올라가는 시스템이 너무 댐핑이 많이 된다. 오버댐프드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이 오버댐프드 시스템에 대해서는 라이즈 타임이나 피크 타임이 정의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라이즈 타임을 정의하기 위해 다른 방식으로 그 스테이트 스테이트 밸류를 찍는 것을 라이즈 타임이라고 할 때도 있고, 뭐 이것도 정의하기 나름인데, 10%의 밸류에서부터 90%의 밸류까지 걸리는 시간을 라이즈 타임으로 정의하기도 해. 이게 처음이 0이고, 이게 10%고, 이게 90%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이때까지의 시간을 라이즈 타임으로 정의할 때도 있어요. 결국 우리는 시스템의 분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하기 나름에 스테디 스테이트 밸류를 5% 스테이트 밸류를 뭐 2%나 1% 낮춘 거지. 그럼 가장 간단한 시스템인 First Order Step Response. 우리가 YP가 이러한 시스템이 있죠. 컨트롤 인풋이 1차, 뭐 예를 들어 이러한 시스템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구하면 폴은 하나고 얘가 마이너스 A 제로잖아요. 그리고 발산하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얘는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스테이트 밸류. 스테이트 밸류는 수렴했다고 하면은 y 값이가 0으로 가죠. 그럼 A0, Y가 B제로 유치가 돼야 되니까 스테이트 밸류는 A0분의 B제로로 가죠. 어, 여기서 우리는 UT가 유닛 스텝, 유닛 스텝 인풋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게 파티큘러 솔루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는 Y 마이너스 2, Y0가 0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이 돼요. 여기서 타임 컨스턴트는 S분의 1 절대값이니까 결국 A0분의 A0가 0보다 크니까 그냥 이렇게 써도 되겠네. 근데 뭐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절대값을 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이러한 시스템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결국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오버댐프드 된 시스템입니다. 어떠한 Y바가 있고 Y바에 대해서 이렇게 점점 수렴하는 시스템이라서 오버댐프드라서 말했던 것처럼 라이즈 타임이나 피크 타임이 정의되진 않아요. 그리고 각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는데 확대해 보면 이 A0에 따라서 A0가 점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작아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 마이너스 A0가 커지고 있다고 하면 결국 S는 마이너스 A0니까.
A0가 점점 커질수록, 응? 아, 제가 아까 잘못 설명했나요? 이게 어쨌든 이게 잘못 설명했는 것 같은데 이게 마이너스 4t고 이게 마이너스 뭐 대충 마이너스 0.3t라고 합시다. 얘의 리스폰스는 얘가 결국 도미넌트한 콜이 되기 때문에 얘의 리스폰스는 엄청 느리죠. 2의 4t는 확 줄어들고 2의 마이너스 0.3t는 천천히 줄어들기 때문에 얘의 반응은 천천히 돼서 1로 가면 갈수록 fast response, large, 어, fast response가 결국 A조가 크면 클수록 small time constant인가요?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얘가 폴이 네거티브면은 이렇게 스테이블한데 폴이 0이면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증가하고 폴이 0보다 크면은 쭉 발산하는 시스템이 되고 여기서 따질 수 있는 건 세틀링 타임밖에 없는데 세틀링 타임은 타임 컨스턴트의 3배다 1차에서 이런 식으로 1차 시스템에 대해서의 시스템 리스폰스를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 2의 SI 크니까 이 S의 크기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감소하는지 빨리 감소하는지 천천히 감소하는지를 따지고 걔네들이 실제로 뭐 이렇게 플랫을 해봤을 때 유니시트 리스폰스에 대해서 이러한 반응을 보인다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만큼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 퍼스트 올더 시스템 리스폰스에서는 이 라이즈 타임과 피크 타임이나 뭐 오버hit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세컨드 올더나 하이어 올더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죠? 그걸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나요? 예상했던 거와 같이 조금 빨리 끝냈습니다.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치고 오늘 안에 숙제를 잘 제출하시길 바래요.